오늘 레지오에서 활동 보고를 하려고 여기 지금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제가 전국적으로 정의부연 사제단들이 하는 미사를 다 가봤습니다. 민노총, 건설노조, 금속노조, 종교조 이런 사람들을 연대해서 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산국가 깃발을 걸어놓고 미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이 나라를 지키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반국가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사 들으시면서 신부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똑똑히 듣고 깨닫기 바랍니다. 공산주의가 웬말입니까? 네, 오늘 집회는 반정부 집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미사가 반정부 미사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하기 위한 미사에 참석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공산화하거나 사회주의화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주세요. 공산주의는 적입니다. 참전 안에는 보수도 진보도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활동 보고를 하기 위해서 참석하시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있어야 종교도 있습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생각해. 네, 오늘은 북한이 전승절로 지내는 7월 27일입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네가 6.25 전쟁 때 이겼다고 기념하는 날인데 여기에 왜 정치사제들이 오늘 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활동보고까지 하라고 명하면서 이렇게 참석을 시킬까요? 그런 거를 알아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국가가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오늘 주재하시는 신부님이 어떤 신부님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과연 우리나라가 우리 신자들을 위한 미사일인지 아닌지 그분들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잘 지냈어요? 덕분에 주교들이 오늘 적어한대. 그래서 3시에. 건강하시. 아무튼 아니 오랜만에 오신 거 그동안 안 했지. 아니 또 댕기는데 그 시간 같은 저 여기가 15번째 전국에 댕기는. 옛날에 요즘 제가 카톡 답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열흘에 한 번씩 내가 카톡을 보내요. 제가 답장은 못해도 항상 읽고 좋은 기운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몇 시부터 오셨어요? 우리 1시 반? 1시 반. 건강하세요. 여기는 명동. 네, 여기는 명동 성당 앞입니다. 많은 레지오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미사는 집회가 집회입니다. 반정부 집회. 왜냐? 북한에서 김정은이 내려보낸 지령에 따라서 미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 미사를 안 드리면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성절 북한이 말하는 27일 전성절. 네. 하느님이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이래를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들 깨달으시죠? 부끄럽지도 진짜 않습니까? 오늘 세상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나? 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나? 신부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그런 거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미사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보십시오.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제가 전부사님, 전부사님들이 법령에 신부가 자신이 그만둬야 되지 누가 파묻히면 여러분들은 그거는 그 좋은 자리 좋은 자리 생기겠다 뭐. 지금 유흥식 주고도 한국 와요. 유흥식 주고. 오늘 여기 참석한데 그 사람이 아 진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들어가 봐요. 오늘 며칠 전에 보니까 거기서 콘서트도 하고 했더라고. 그래 오늘 용식이가 여기 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주년이 되는 날에 오늘 명동 성당에서는 정의구현 사제단이 유흥식 추기경 바티칸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추모 미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종전협정으로 바꾸고 또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 하는 것으로 해서 겉으로 보면 참 그럴듯한 말이지만 그 말 속에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뭔가 잘못하고 북한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그러한 그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좌편향적인 그러한 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종전협정으로 바꾸는 그러한 것은 마치 우리가 대결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북측과 대화와 화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참 좋게 말해서 의의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을 크게 내세우고 한 사람이 바로 전임 대통령 문재인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취임 초부터 우리나라가 정전선언을 종전으로 바꾸고 또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미국 측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조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제회의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제재 이런 거 미국이 중심이 돼서 하는 제재를 좀 풀어주고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시도 때도 없이 국제회의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로는 독일 여자 대통령 메르켈 대통령이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문재인 보고 저 사람 저거 미친 사람이구만 어떻게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이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독일 정리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라고 폄하하는 것에 일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나친 북한 집권층에 대해서 비위를 마치고 그들의 온갖 요구조항을 들어주면 잘 되는 줄 알고 드디어 뭐까지 했냐면 김여정이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비라가 자기네 나라 주민들에게 큰 동요를 일으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 이것을 살포한다는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자유진영에서 특히 북한에서 넘어온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 알리는 그러한 일을 못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임기 중에 계속 그런 것을 주장했지만 그러나 그가 성공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전제 조건이 안 돼 있고 북한의 말만 믿고 할 수가 없고 북한이 우리 측 요구를 들어주면은 성사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채찍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다뤄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그 당분만 주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가 이미 퇴임한 지금 날에 와서는 그가 벌린 여러 가지 남북관계는 평화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그 문재인서부터 있는 게 아니라 그 원천은 어디서부터 있었느냐. 김대중이 대통령 할 때 뭐라 그랬냐. 그 북한이 다 망해가기 직전까지 뇌사 상태에 빠진 직전까지 있을 때 엄청난 돈을 지원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북한은 핵을 개발할 생각도 없고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 그들은 택시덤을 계속 그래서 이 좌파의 그 거짓말은 김대중부터 시작했는데 아마 좌파한 사람들은 김대중이 큰 헛소리를 한 거를 다 아는데 그들은 한 번도 그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일을 전혀 시진뚝 아주 김대중의 그 햇볕 정책은 참 훌륭한 정책이었다고 이렇게 이별하는 소리만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문재인의 멘토 역할을 한 사람은 그 함세영 신부였습니다. 함세영 신부가 계속 주장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급기야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남북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이런 그 무책임한 말을 했습니다. 왜 무책임한 말이냐? 우리가 6.25 사변이 왜 일어났습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6.25 사변이 일어났는데 1949년에 미군이 전부 철수했습니다. 자기 나라로 가서 철수를 하니까 그 김일성 스탈린을 찾아가서 우리가 적과 통일을 해서 남한을 전부 집어삼켜야 되겠다. 첫 번째 가서는 스탈린이 반대를 했지만 두 번째 찾아가서 사정하니까 그때 가서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으킨 게 바로 6.25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이 다 49년도에 철수하니까 옳다 됐다. 이 기회에 완전히 남한을 적화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양형 때문에 벌인 일인데 마치 요즘 사람들은 뭐 미국과 소련의 그 국제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전쟁의 기본적인 범죄자는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한 일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지난번 이낙연 국무총리라는 자가 북한의 그 묘소에 가서 아주 훌륭한 김일성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이러한 그 시호를 남기고 온 걸 보면은 참 우리나라 국민들을 얼마나 속이느냐. 북한과 관계를 잘 맺으면 표를 얻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그리고 북한 그 기득권자들이 뭐냐면 군인들이 이명박 시대에 그 금강산 관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다강자 사건이라는 걸 잘 아시죠? 우리가 그 북한에 그 금강산 관광을 가면서 많은 돈을 북한에 남겨주는
그러한 일을 했지만은 그 군인들이 기득권자잖아요. 그 박광자 씨가 그 해변가에 은폐, 엄폐도 없이 그냥 조금 침범을 했지만 걸어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총을 쏴서 죽게 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득권자인 군인들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김정일이도 그것을 하나도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말하자면 금강산 관광은 재개될 수 있었지만 절대로 기득권자인 군인들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스포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명동성사에서 그 기념미사를 드리는데 사실은 지난번 그 정예구현 사제단들이 이런 추모미사를 드리는 것을 그때 당시에 그 교구장이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 유흥식 씨가 와가지고 아마 자기가 바티칸의 주교이라는 자리로 압력을 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미사를 드렸는데 그 유흥식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추기용으로 바티칸 추기용으로 가기 전에 대전교구 교구장이었습니다. 대전교구에 어떤 신부가 나타났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박주환이라는 망나니 신부가 있습니다. 박주환이 외국에 그 출장 나간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망나니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흥식 주교는 박주환의 후견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교를 임명할 당시에 독일의 어느 신부는 나는 주교인이 될 자격이 없다. 우리 관할 구역에 있는 어느 신부가 그 성추행 사건을 일으켜서 나는 그 주교인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양심적인 그러한 발언을 하면서 주교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경선한 태도를 취했는데 비해서 이 유흥식 주교는 그때 그 대전교구에 어느 신부가 내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여성 신부를 성폭행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유흥식 신부는 내가 미사 한번 드려줄 테니까 모든 걸 없었던 일로 해라. 이렇게 해서 뿐만 아니라 독일 신부가 그렇게 양심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식 주교는 성직자는 일반인보다 더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자기는 속임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시집도 없다고 그런 일이 언제 있었다는데 결국 추기용으로 갔습니다. 정말 양심이 없기로 따지면 참으로 우리 평신들이 보기에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그 기념미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이러한 그 미사가 겉으로 보면 그런 듯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마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자기들이 문재인이 다 실패로 돌아간 이러한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다 밝혀졌음에도 우리 국민들을 속이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도저히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항의 맞불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수천 여러 회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잘 깨달으셔가지고 나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왜 우리가 이와 같은 미사를 해야 하는지를 좀 많이 전파를 해서 이 좌파들이 더 이상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관행인지 주변에 보시면은 상식적으로 실제 생각에서 지금 정부사들이 해온 요 근래의 상황에 지금 죄도 안 지은 박근혜 율리아노 대통령을 3년도 안 돼서
탄핵을 시킨 장본인이 바로 여기 정부사입니다. 이 정부사가 지금 또 1년 6개월뿐이 안 된 현 국민이 뽑아놓은 과반수 이상의 대통령을 또 탄핵하자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네, 또 탄핵하자고 그럽니다. 쉽게, 여기 있는 분들이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상식이 통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여기 제발, 여기 외교 단원들이 여기 굉장히 참여하는지 몰라도 지금 이걸 쉽게 우리 생각해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걸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네.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와서 그리고 6월 27일 이 날짜, 지금 오늘 날짜가 각인식이에요. 오늘 날짜. 오늘 7월 27일은 각인식. 북한이 기념일로 지내는 전승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의구현 사제단들이 오늘 3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3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저 김정은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사를 아마 드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전국을 의정부교구, 저기 인천교구의 조한일동성당, 그 다음에 성남동 성당, 또 저기 어디냐 원주 대흥성당인가요? 동산동 성당, 그 다음에 제주도, 대전 다 참석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제가 가봤더니 세상에 노동당 깃발을 걸고 그리고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유민주국가에 살면서 공산국가 깃발을 달고 미사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공산주의가 좋아요, 나는 공산주의 국가를 지향합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평신도들이 정말 이러다가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소가 넘어가서 정말로 공산주의로 넘어가겠구나. 오늘 여기 레지오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레지오를 하면은 거기 봉사활동을 하고 나는 어디를 봉사를 했습니다 하는 그렇게 보고하는 게 있어요. 그 보고하는 내용에 오늘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하는 보고를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레지오 활동하고 있는 신자들이 오늘 그 보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미사에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말이 좋은 그냥 자유, 평화, 자유라는 말은 빼고요. 그 사람들은 자유를 그렇지를 않으니까 평화를 가장한 미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그분들이 깨어나서 정말로 이 미사가 우리 하느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할 미사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건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았던 미사네 하고 느끼는지 정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모든 상인들을 내쫓고 그 뭐라 그러죠? 그 상품을 좀 올려놓는 그 뭐예요 그게? 그거를 뒤집어 엎으면서 그래서 성당을 정화시키려고 애쓰셨던 그거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사에 참석하러 가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사에 참석하지 않으시고 이게 지나가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정의구현 사제단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좀 알고 이웃에라도 가서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제가 오늘 되게 약속이 있어서 바쁜데도 제가 여기를 꼭 다녀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저도 2년 전에는 요즘 우리나라에 빨갱이가 어디 있고 공산당이 감히 우리나라를 어떻게 마음대로 지랄질 하느냐고 내 친구들이 강화문에 나오고 식당 앞에 나오라 그럴 때마다 야 좀 신나갔구나, 요즘 그런 게 어딨니,
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당에서 봉사라는 봉사를 다 하고 그런 성령 세신 피정 테라비사까지 하고 있는 아주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했고, 본당에서 저는 사목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미 모든 봉사를 다 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성서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은 본당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저를 보고 이상한 사람 권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신부님들이 제대에 있으면 사제복 입고 있는 저분이 혹시 전부사 빨간 사제 아닌가, 그런 마음속에 제가 이사 시간을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에서 제가 제 이사와 우리 여기서 가다목회 수녀님 수녀님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보님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천주교 사도 대한민국 병신도 수호 천사 모임이 있는 줄을 몰랐고, 저는 자체적으로 천하비사만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녀가 20%밖에 생존 확률이 없는 백혈병 환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신자인데 내가 왜 불교를 가야 되고, 우리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님이 불교 신자였고요. 제 주변의 친구들이고 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도 안수도 해주고 기도를 해줬지만, 저는 미사를 본당을 옮기고 나서 예지호도 했는데 아무도 오질 않았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믿어야 될 이 천주교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저는 끝까지 저희 아이를 살렸고 제가 여기에 같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저희 친정아버지는 북한 항해도 연백이 고향입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동생을 찾으러 남한에 오면서 겪었던 그 트라우마에 맨날 잠꼬대를 하셨습니다. 나라가 평화통일이 되고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따라 막대기 좀 갖다 달라고 북한에 가서 가족을 만나고 나는 죽어야 된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실상은요, 우리나라가 북한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빨갱이가 되면. 근데 저는 저번에 빨갱이 나라에 저는 빨갱이가 되어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천주교 신자들 정신 차리십시오. 북한에는 제가 알기로 천주교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고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여러분, 당신들도 북한 공산화되어 있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이런 데처럼 벌레 잡아먹고 공산화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인격과 모든 것을 잃고 우리가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바쁜 시간을 두고 인천에 약속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를 꼭 참여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피켓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지만 시간이 되고 저희가 정상적인데 왜 우리가 비정상적인 겁니까? 신부님, 신부님, 딸 수녀님, 진짜 미사복 입고, 수제복 입고, 사제복 입고 다니는 그 모습 보면서 저는 정말 제 가슴이 오라가칩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 대한민국 천주교를 정상적인 천주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 개수천에 회원이 되시고 함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건강하고 저희 천주교를 건강하게 갑시다. 여러분 제 두서없는 말씀 잘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이 미사에 가신 여러분들, 신부님들 제발 정신 차리고 정말 기도만 열심히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양들이여 저희를 잘 이끌어 가십시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북한과 교섭할 때는 항상 당근만 있어서 안 되고 채찍도 같이 해서 잘못하면은 그런 불이익이 돌아가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채찍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돈을 주면은 그것은 통치권자들 그 배만 채우는 거지 통치장으로 쓰는 거지 그 북한 주민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쓴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그 김여정이 흥분을 하니까 그 불원전단 북으로 보내는 것을 못하도록 금투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야말로 큰 실수입니다. 그러지 말고 긴장감을 가지고 그들이 만약에 그 핵실험을 안 하겠다고 해놓고 핵실험을
핵실험을 한다든지 또 우리의 협정을 맺어서 같이 공조를 맞추기로 해놓고는 엉뚱한 소리를 하면 우리는 채찍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북한 주민을 움직이는 것에 우리는 그 초점을 둬야 합니다. 기득권자들,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만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양상이나 북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어렴풋이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우리 그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구호하면서 생활도 유택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전단을 북한 지역 여러 군데에 다 뿌려서 주민들이 깨어나서 더 이상 그 독재자들이, 기득권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통하지 않도록 그런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채찍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법원 전단 금지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선의만 믿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말을 안 들었을 때는 그런 채찍을 동원하는 방법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남북관계를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